저와 탐험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리듬, 살아있는 전통, 거친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땅, 케냐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발걸음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든 소리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땅의 정신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도록 해보세요. 두려움 없는 마사이 전사들. 케냐의 광활한 사바나와 탁 트인 평원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민족 중 하나인 마사이가 살고 있습니다. 선명한 붉은 옷, 정교한 구슬 장식, 키 크고 조각 같은 외모로 전 세계에 알려진 마사이는 문화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대륙에서 가장 무서운 야생동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고 사자와 하이에나 등 같은 땅을 누비는 포식자들과 공존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전사, 즉 모란이 되기 위해 사자와 싸우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는 용기와 남성다움의 궁극적인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용기의 정신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 정체성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오늘날 마사이 사람들은 여전히 전사 혈통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을 현대 사회에 맞게 적응시키면서도 뿌리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문화, 공동체, 그리고 소의 역할. 마사이 공동체의 사회 구조는 복잡한 관습과 명확한 위계 질서로 짜여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개인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소년들은 규율 속에서 자라며 가축 몰이, 추적, 거친 자연을 헤쳐나가는 법 같은 필수 기술을 배웁니다. 동시에 어른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땅과의 영적 연결이라는 가치들도 전해집니다. 이 문화 생태계의 중심에는 소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축이 아닌 소는 부, 권력,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며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마사이 식단의 중심을 이룹니다. 우유와 때때로 피는 전통적인 주식으로 활용됩니다. 현명하고 존경받는 노인들은 구술 역사와 문화법의 수호자로서 조상들의 지식을 경외심과 정확함으로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징적 의식과 고대의 환대 정신. 겉으로 보기엔 마사이의 의식이 단순한 축제 공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춤, 노래, 장식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전사들이 수행하는 유명한 점프춤, 아두무는 민첩성과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래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내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러한 의식은 출생, 성인식, 결혼, 죽음 등 인생의 단계를 기념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영적 세계와 연결해 줍니다. 역사적으로 마사이의 환대 정신은 현대적 관대함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드물게는 손님에게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도록 권하는 것조차도 금기가 아닌 최고의 존경과 영예를 표현하는 제스처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 규범의 진화에 따라 사라졌지만 관대함과 열린 마음이라는 본질은 여전히 마사이 삶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우모자, 남자가 없는 마을. 케냐 북부 깊은 곳에는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공동체, 우모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여성들에 의해 여성들을 위해 설립된 피난처입니다. 1990년대 초 성차별적 폭력을 피해 나온 용감한 여성들에 의해 세워진 우모자는 강제 결혼, 가정 폭력, 해로운 문화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안식처로 탄생했습니다. 이 마을은 회복력과 자율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오직 여성과 자녀들만 거주하며 상호 존중과 자립심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안전한 공간을 이룹니다. 이 여성들은 주로 구슬 공예와 같은 전통 수공예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며 관광객과 지역 시장에 작품을 판매합니다. 인근 남성 중심 공동체의 반대와 같은 지속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모자는 여성의 자립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로 계속 번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파리 여행지. 케냐는 생물 다양성, 극적인 지형,
고대의 이주 경로가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사파리 여행지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펼쳐지는 대이동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연 현상은 드뭅니다. 150만 마리가 넘는 늑대가 얼룩말, 가젤과 함께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에서 케냐의 마사이마라로 이동하는 이 장면은 숨막히는 광경입니다. 이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본능과 인내, 때로는 순전한 운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생과 사의 드라마입니다. 마사이마라는 사자, 표범, 코끼리, 버팔로, 코뿔소로 구성된 빅5의 서식지로 전 세계 야생동물 애호가, 사진작가, 영화 제작자들의 성지입니다. 케냐는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통해 이러한 만남이 진정성과 윤리적 책임을 담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지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 무대 중 하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가고 있습니다. 투르카나 호수, 북쪽의 비치 바다. 케냐 북부의 외딴 건조지대를 가로지르며 펼쳐진 투르카나 호수는 청록색 물빛으로 인해 종종 비치 바다라 불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 호수인 이 거대한 수역은 화산 언덕과 바람에 깎인 황무지로 둘러싸여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 호숫가에는 투르카나족을 포함한 여러 토착 민족들이 살며 거칠지만 풍요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아갑니다. 염분이 높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종과 조류를 품고 있어 생물학적 보물창고이자 지역 주민 생존의 핵심 자원이 됩니다. 투르카나 호수 인근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석 중 일부가 발견되어 이미 놀라운 자연적 가치에 깊은 역사적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신성한 바오밥 나무, 야생의 생명 수호자. 케냐 전역의 풍경 속에는 자연의 거대한 상징물인 바오밥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거대한 줄기와 독특한 실루엣을 지닌 이 고대의 나무들은 생명의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0년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바오밥은 줄기 속에 수천 리터의 물을 저장해 긴 건기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비타민C, 칼슘, 항산화제가 풍부한 영양의 보고로 전통 약재와 지역 요리에서 활용됩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바오밥은 쉼터이자 식량, 그리고 불모의 환경 속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많은 케냐 공동체에서는 이 나무들을 신성하게 여기며 장수, 지혜, 인간과 자연의 지속적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케냐, 대조와 경이로움의 땅. 지구상에서 케냐만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여행지는 드뭅니다. 이곳은 고대 의식이 현대의 야망과 만나는 나라이며 풍경은 타오르는 평원에서 울창한 숲과 만년설 덮인 산봉우리로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인도양에서부터 대지구대에 이르기까지 뻗은 케냐는 지리적으로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다층적이며 사회적으로 복잡한 극단의 나라입니다. 부족의 고요한 리듬에서부터 도시 개발의 활기찬 소리까지 모든 지역마다 생동감 넘치는 정체성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야성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뿌리 깊으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상반된 조화가 케냐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깊이 연결되는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강력한 전통의 나라. 케냐는 수많은 민족 집단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나라로 각 민족은 고유의 관습, 언어, 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유목 부족에서는 부의 척도가 화폐가 아닌 소의 수로 측정됩니다. 가축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교환 수단으로 남성의 영향력, 지참금의 크기, 때로는 관습법에 따른 아내의 수까지 결정짓습니다. 동시에 케냐에는 가부장적 규범에 도전하는 공동체들도 존재합니다. 우모자 마을은 그 대표적인 예로 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며 남성은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을은 드물지만 강력한 여성 회복력과 자립성의 상징으로 자율성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그 의미가 더욱 빛납니다. 아프리카 더위 속의 만년설 봉우리.
케냐는 광활한 사바나와 열대 해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나라에는 구름 위로 솟아오른 장엄한 화산산, 케냐 산도 있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이 산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적도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의 경사면은 종종 눈으로 덮여 있어 아래의 건조한 대지와 극적인 시각적 대비를 이룹니다. 케냐산은 단순한 지질학적 경이로움, 그 이상으로 키쿠유 신화 속에서 신성한 장소이며 국가의 이름에 영감을 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식민 역사에서 독립까지. 케냐의 현대사는 복잡한 식민지 과거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이 나라는 영국 보호령으로 선포되었고 이후 영국령 동아프리카 식민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토지 강탈과 외세 지배에 저항한 지역 독립투사들이 주도한 마우마우 봉기는 1950년대에 격렬한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63년 케냐는 독립을 이루며 자치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케냐는 아프리카 최초의 국립공원들 설립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야생동물 보존 노력 등 국가 건설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따뜻하고 환대하는 사람들. 풍경과 야생동물 넘어 케냐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로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키쿠유, 루오, 루히아, 칼렌진 등 40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케냐는 다채롭고 역동적인 문화를 지닌 국가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케냐인 특유의 환대 정신입니다. 시골 가정의 집에 초대받거나 분주한 나이로비 거리에서 인사를 받든 그들의 따뜻함, 친절함, 개방성은 여행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들의 이야기, 전통, 음악은 여행자의 여정에 생동감 있는 배경음악이 되어줍니다. 나이로비와 몬바사, 도시 생활과 자연의 만남. 케냐의 주요 도시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조화를 보여줍니다. 수도 나이로비는 전통시장과 세계 상업이 공존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자연과의 근접성입니다. 도심에서 차로 잠깐만 이동하면 고층 건물 배경 속에서 사자와 코뿔소가 자유롭게 거니는 나이로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해안 도시 몬바사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여유로운 속도감, 하얀 모래 해변, 스와힐리 아랍 건축 양식은 16세기 지어진 예수 요새에서 절정을 이루며 수세기 동안의 해상 무역 역사를 드러냅니다. 두 도시는 모두 케냐의 다층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며 곳곳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키베라의 가혹한 현실. 케냐의 자연미와 경제발전 이면에는 불평등을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나이로비의 비공식 거주지역 키베라는 아프리카 최대의 도시 빈민가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직면한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수십만 명이 비좁고 임시로 지어진 집에서 살며 깨끗한 물, 하수도, 안정적인 전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 요소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플라잉 토일렛이라는 용어는 위생시설의 부재 속에서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임시 화장실로 사용하는 절박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케냐 정부는 2017년에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지만 키베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며 포용적 발전에 시급함을 부각시킵니다. 케냐에서의 저렴한 모험.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를 지닌 케냐는 모험과 가성비를 모두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접근성 높은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여행이 용이합니다. 나이로비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선택지가 펼쳐집니다. 예산이 제한된 여행자는 화려하고 활기찬 공유밴, 마타투를 이용하거나 저렴한 렌터카나 국내선 항공편으로 외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파리 체험함은 고급 텐트 캠프부터 현지 가이드와 함께하는 공동 투어까지 다양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빅5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계획하면 케냐는 기대 이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잊지 못할 여행을 선사합니다. 마사이 전사들의 모습이나 우모자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이 여러분의 모험심을 자극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세상은 넓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